자,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나름 또 중요한 부분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 중요한 부분을 했고, 제 카테고리가 크게는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뉘어요. 기초 천부경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천부 역학이라고 명명했죠. 그거는 이제 사상 철학이나 종교적인 관점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천부경하고 접합되는 것들, 을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내는 거고, 그거는 이제 충분히 양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기초적인 것들, 이제 천부경을 크게는 한 사이클 강의가 돌기 위한 과정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는 과학적인 것, 차원적인 것으로 좀 접근해내는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주역학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명명을 해본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것과 좀 연관이 돼서 이제 혁명, 우리가 2020년, 2021년 요때를 살아가고 있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혁명, 흔히 말해서 지금 4차 혁명 중이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제가 기초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4차 혁명은 이미 시작과 동시에 끝났다고도 볼 수 있어요. 과하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5차 혁명도 마쳤고 실은 6차 혁명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과학기술이나 여러분 바이오 기술이나 생명기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이 됐는지는 뭐 쉽게 말해서 나사나 그런 어떤 최고 권위자들, 정보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죠. 우리는 짐작만 할 뿐이죠. 가끔 가다 나오는 뉴스라든가 어떤 과학 자료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 그 최고 정점에 어디까지 지금 우리가 도달했는지는 그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짐작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6차 혁명 중이다. 그들은. 그래서 제가 기초 강의 때 뭐라 그랬냐면 그들은 7차 혁명을 실은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2021년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 겪는 것은 우리한테는 4차 혁명을 일러주고 5차 혁명으로 끌고 가서 6차 혁명의 자리를 만들어내서 그들이 7의 자리를 앉으려고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제가 정의 내렸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지금 그래요. 아무리 봐도 지금 그렇고 제가 처음 강의할 때쯤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조바심 난다고 자꾸 표현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최근에 조아 선생님 강의에서도 우연치 않게 제 강의하고도 좀 이렇게 발맞추어 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조아 선생님 강의도 어쨌든 오디세이 강의가 시작됐고 큰 틀은 어쨌든 빈몸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가 깨달음의 길로 가자. 내 안에 있는 아이를 깨워서 내가 곧 미륵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기본적으로 시작이 우리는 7의 자리예요. 우리는 7의 자리. 어, 지금 그냥 보통 사람들은 5의 자리를 일단 바로 앉아야 되지만 우리는 7의 자리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혁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7차 혁명, 8차 혁명, 9차 혁명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이 다음 스토리로 말씀드릴 거고 크게는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어, 저도 주제가 같아요. 당신이 미륵입니다 라는 소리를 저도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갈 거예요. 제가 천부경을 받은 이유는 그것이고 제가 조금 어떤 그런 배움을 알아서 제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께 알리고 제 나름대로 천부경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일러주는 것이고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결국 그 자리까지 그 자리까지 제가 인도해 드리는 것, 맛보게 해주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한번 보여주는 것,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과정을 갈 거기 때문에 처음에 제 강의를 듣고 나서는 굉장히 좀 이상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과정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크게는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기초 강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천부 역학 쪽의 어떤 생활적인 사상, 철학, 종교적인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까지 같이 보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원, 우주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하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있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혁명에 관한 부분, 이제 실생활하고 많이 이제 연결을 시킬 거예요. 그 부분이 있고, 네 번째는 이제 내가 곧 우주이다. 내가 곧 신이다. 내가 곧 미륵이다. 내가 곧 메시아다. 라는 이런 의미들의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크게 한 사이클이 도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큰 카테고리상 지금 이렇게 새로 들어가는 요 차원의 부분은 좀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지를 좀 시켜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떤 부분을 했냐 하면 이렇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새로 그렸어요. 이 부분만 띄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전체적인 그림의 이해와 차원의 이해, 무주 차원과 우주 차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요 밑에 그림들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요 밑에 그림들, 그죠? 그리고 무가 가운데 오는 그림이라는 것, 전에는 오가 가운데 왔지만 지금은 무가 가운데 오는 그림이라는 것, 그런 것을 구분해 가면서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 그림, 그 중에서도 이 차원에 대해서 구분을 조금 더 정확히 해드리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해할 것 같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한 번은 짚고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이제 요 그림을 오늘 중점적으로 최대한 나가 볼 건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나와요. 제 나름대로는 이것도 제가 기초천부경에서 천재역학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일과 영 사이, 태극과 무극 사이를 바라보기 시작한다고 했고, 그 과정은 지나왔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거를 더 풀어서 구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과 무엇을 연결시킨다? 이 차원에 관해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천부경을 한번 다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집중을 하시고 본인의 띄어읽기, 본인의 의미, 제가 살살 리드만 해드리는 것이지 띄어읽기도 여러분이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의역을 동시에 하면서 쫓아오셔야 돼요. 그냥 읽는 게 아니고, 그게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그때그때마다 꽂히는 단어가 있고요. 글자가 있고요. 그때그때마다 꽂히는 요렇게 스토리들이 있어요. 구절구절이 있어. 그러면 그것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확장시키시면 돼요. 그냥 기본 읽기에서도.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속으로 읽으시고 소리를 내셔서 읽으셔도 좋아요. 말씀, 말, 소리, 음성이라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런 얘기도 좀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하죠. 물질 세상에서 행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유한 것이기 때문에. 만물의 어머니인 일이 일적십거에서 세상을 풀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또 그런 어떤 교육을 받았어요. 그거 굉장히 오해가 큰 말 중에 하나예요. 말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말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말도 행동이고 말도 물질이에요. 저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행동이 더 중요하긴 하죠. 저도 그래서 강립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질 세상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여러분이 진짜 이 입구멍, 이 입술하고 혀, 그 다음에 울림통을 사용해서 소리를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시, 무시, 일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십거, 무, 괴화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 육생, 칠, 팔, 구, 운삼, 사성, 환, 오, 칠,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부, 동본, 본심, 본태, 양앙명, 인중, 천지일, 일종, 구종, 일. 자, 이렇게 읽어봤고요. 요 설명을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번 더 정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의역을 한번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제가 나눈 것은 제 나름대로의 천부경에서 말하고 있는 차원이에요. 이게 과학적인 건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과학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과학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더 빨리 바뀌고 있어요. 그 사실들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것들도 앞으로 많을 거예요. 저는 그럴 거라고 보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뒤집힐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그렇다면 과연 과학이라는 것, 우리가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 제일 과학적인 것은 제가 보기에는요. 제일 과학적인 것은 일시무시예요. 제일 과학적인 것. 이거 천부경 하시는 분들은 느낌 알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위대한 이치, 그것이 일시무시예요. 일시무시. 딱 요 네 글자. 자, 우리는 그렇지만 일시하기 전의 세상도 열었죠. 우리는 일시하기 전의 세상도 열었어요. 지금 이만큼. 이미 열었단 말이에요. 이거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 부분은 꼭 알아야 되고 어쨌든 일시무시에서 물질 세상에서의 일시무시도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과학적으로 가장 이치가 바르다고 볼 수 있고 자명하다고 볼 수 있고 정말 사실이라고 봐도 돼요. 이 일시무시라는 것. 이것이 가장 과학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나름대로 해석을 하더라도 그 일시무시에서 특별히 벗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굉장히 자명한 이야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 자명한 과학적 사실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맨날 헷갈리는 이런 것들, 그죠? 관찰 정보론, 뭐 참여 우주론, 양자 우주론, 다중 우주, 다차원 우주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시선이 다르고 관찰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다 틀릴까요? 혹은 다 맞을까요?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가장 자명한 것은 천부경을 기본으로 한 일시무시, 석상극 무진본 그 첫 구절에서 우주가 열렸을 때의 가르침, 이치를 알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굉장히 자명하고 사실에 가까운 과학적인 것일 수가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일시무시.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제 말을 들어주시면 돼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제가 쪼갰던 태극과 무극 사이, 태극과 무극 사이, 요 태극과 무극 사이를 이렇게 쪼개놨던 것이고 그 작업을 지금 전체적으로 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 작업을 다 풀어놓은 것이고 자, 우주 6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6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적으로는 실물이에요. 실물. 의미적으로는 실물의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어, 실물보다는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냐 하면 물질 우주에서의 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질 우주. 물질 우주. 그거를 좀 보시면 돼요. 우주 6차원이라고 하는 건 물질 우주고 여기는 무질이죠. 무질.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를 1번으로 나눈 차원이에요. 1번으로 나눈 차원이고 요거는 제가 2번으로 나누는 차원이고 2번으로 바라보는 차원이고 이 3번의 차원은 무슨 차원이냐 하면 요거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이에요. 현재 우리가 과학에서 그냥 대충 말하고 있는 과학에서 우리가 현재 얘기하고 있는 차원이에요. 현재. 자, 우리 지금 보통 4차원이라고 해요. 5차원의 존재를 잘 모르죠. 현재. 그리고 6차원이라고 하는 건 잘 모르겠으나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잘 모르겠지만 존재한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10차원 혹은 11차원 혹은 12차원 그 이상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우주의 차원이라고 하는 걸. 자,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4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으며 나머지 미지의 6차원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야기는. 자, 그 영역이 어디냐 하면요. 천과 지와 인의 태극이 작용하는 천과 지와 인의 태극이 세 개의 요소로서 작용하는 요 순간부터 바라보는 것이 4차원의 시작이에요. 지금 과학이 말하는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시공간을 그냥 뭉뚱그려서 넣어놓는 거예요. 시공간 할 때도 시는 빼죠. 그냥 공간이라는 의미죠. 공간. 그리고 공간의 3차원에 시간이라는 놈이 붙으면 그제서야 4차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는. 설명이 그때그때마다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현재 과학은 그렇게 얘기해요. 공간의 1차원과 2차원과 3차원이 시간과 합쳐져서 4차원이 된다. 그리고 차원이라는 것이 6개쯤 더 존재할 텐데 혹은 그 이상 그것은 알지 못하겠다. 하지만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기준의 우주 차원을 한번 다시 볼게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자, 과학에서 말하는 시공간은요. 공간 1, 공간 2, 공간 3, 시간 4라고 설명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지만 천부경에 의한 더 자명한 설명은 시간과 공간은 바로 시작돼요. 언제부터? 이때부터 바로 시작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표현이 중요해요. 대체적으로 아리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대표적으로 이런 표현 대체적으로 대표적으로 자 우리가 무도 계속 혼재해 있죠. 계속 혼재해 있어요. 하지만 물질 차원에서는 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나라는 내가 대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 대표성. 자, 공간 차원으로만 봐도요. 공간이라는 3차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천이라는 아이와 지라는 아이와 인이라는 아이와 또 하나 뭐 무라는 아이가 대표적으로 4가지 요소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공간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공간이라는 것이. 천, 지, 인과 무가 있어야 공간이고 당연히 그것의 합이 돌아가야지 시간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시간. 이것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시간은 이때도 존재하고 이때도 존재하고 이때도 존재해요. 흐름으로 봤을 땐. 하지만 이거 혼재하고 있는 거죠. 혼재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흐름이라고만 보는 거 이거 과학은 모르겠어요. 시간은 흐른다고만 보죠. 혼재해 있어요. 시간 혼재해 있어. 자, 이거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서 표현을 못 하겠어요. 누가 수식으로 표현해주면 좋겠지만 시간이라는 거는요. 처음부터 혼재해 있다. 공간이라는 것도 처음부터 발생한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천이라는 공간과 지라는 공간과 인이라는 공간과 무라는 공간이 대표적으로 혼재해 있을 때 이것이 비로소 우리가 얘기하는 공간의 구성 요소이고 대표적으로 시간이 드디어 작동을 할 때 그 1차원을 포함해서 4차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4차원의 설명을 제가 말하고 싶은 첫 번째 차원의 이유로 설명드린 거고 이 설명을 그대로 계속 가자 그러면 우주의 천부경에서 말하는 우주의 차원은 천부경에서 말하는 우주의 6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기준으로 나누죠. 이것을 기준으로 나눴어요. 자, 1차원과 2차원과 3차원과 4차원과 5차원과 6차원. 육생할 때 육방이 펼쳐진 이 상태 이것이 6차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육방 계속 그러죠. 천부경에서 육자가 가운데 들어가는 이유예요. 이것이 우주 실물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는 거죠. 이 육방이 열렸을 경우. 그래서 우주 6차원이라고 제가 구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첫 번째 차원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무주 6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7, 8, 9, 10,
무, 영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무주 6차원을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도대체 왜 7의 자리부터 시작된 요 첫 번째 0의 자리를 합쳐서 무주 6차원으로 묶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나름 천부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명해야지 말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나눈 이유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자꾸 이거를 써놓죠. 영혼 백신을 제가 자꾸 써놔요. 좀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만 이거는 근데 0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0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 백신 할 때 그 0이 더욱 많이 작용을 해야만 하는 것, 그 시점 7의 자리. 그래서 7의 자리부터 제가 무주 6차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질 세상보다 무질 세상에 어떤 것들이 더 많이 작용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의 자리를 제가 무주 6차원으로 편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천부경에서도 그게 굉장히 자명한 이야기예요. 천부경으로만 봐도. 자, 요 이유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 7의 자리부터 6차원이지? 뭐 그냥 1, 2, 3, 4, 5, 6 하고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쪽부터 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0부터 1이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0의 작용, 100의 작용도 아니고 혼의 작용도 아니고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0의 작용이 더 활발하게 펼쳐져야 되는 시점. 이 포인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7의 자리를 무주 6차원으로 편입시켜 놓는 거예요. 제 모든 이야기는 이 차원에서 다 이루어져요. 이렇게 나눈 차원에서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져요. 전체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설명은 하죠. 우리가 물질 세상을 얘기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자, 그러면은 요 두 번째 차원, 요게 첫 번째였고, 요거는 이제 현실에서 얘기하는 세 번째 차원이고, 요 두 번째 차원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거를 진짜 실물의 차원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진짜 실물이 내 눈앞에 보인 것, 빛을 통해서, 요 빛이란 놈을 통해서 내가 물질을 인지할 수 있는 실물 차원에서 보자면 1과 2와 3도 제가 안 보인다 그랬죠. 심지어 4도 안 보일 수가 있고 5도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왜? 세상은 물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치, 도리와 순리와 섭리와 진리 같은 무형의 물질들도 같이 흐르기 때문에 제가 5의 자리까지만 해도 안 보인다라고 했어요. 어떤 것들은. 하지만 육방이 열려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실물의 차원에서는 4부터 보여야 돼요. 4부터. 물질이 4부터 만들어져. 4부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H 수소가 있는데 수소는 여기 중에서 어디에 들어갈까 그럼? 수소는. 제가 다음 그림에 밑에 계속 써놨죠. 수소 뭐 이렇게 산소 써놨죠. 수소는 여러분 이런 데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데 들어가지 않아. 이거 이런 데 들어가지 않아요. 수소는 최소한 여기 들어가요. 여기. 4. 4. 우리가 현미경으로 봤다면서요. 그죠? 그리고 수소를 많이 써줘서 여기죠. 힉스라고 하는 것, 뭐 끈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써줘봐야 이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그냥 과학으로서 최대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하는 거.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못 봐요, 못 봐. 결론적으로 못 봐요, 이쪽은. 여기까지는 못 봐. 자, 그러려면 적어도 힉스 같은 놈도 나타났다 사라지는 판인데 그거를 만약에 제외한다고 치면 쿼크든 뉴턴이든 4자리까지 가야지 드디어 실물로서 우리가 실제로 만질 수도 있는 차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천부경으로 보면. 그래서 실물 6차원으로 본다고 하면 4, 5, 6, 7, 8, 9까지가 실물이 존재하는 실물 6차원이에요. 그렇죠. 제가 밑에 무주 6차원에 7자리를 넣은 것은 0의 작용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점이라고 기준을 잡은 것이고 실제로 물건,
물질 이런 것들은 구의 자리에도 뻐젓이 존재해요. 뻐젓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의 자리까지가 실물 6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크게 요 세 가지 구분은 여러분들이 하면서 과학을 바라봐야 돼요. 크게는. 요 크게 세 가지만 보면 돼. 자, 그리고 비물질 6차원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 진짜 우리가 못 보는 세계. 요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해서 6차원이 되는 거예요. 비물 6차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자, 요런 구분을 여러분들이 구분지어서 살살 볼 수는 있어야 돼요. 정확히 나누진 못해도 제가 1번 나눔을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미리. 자, 이것은 0이 더 활발히 작용해야 하는 기준, 그리고 최초의 실물이 아니라 비물질, 우주에서도 1, 2, 3은 작용하기 때문에 요것들을 포함한 우주 차원에서의 6개가 우주 6차원이다라는 기준, 요 기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차원의 헤아림이다. 이렇게 보는 것, 그리고 이렇게 보는 것.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과학에서는 천부경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1, 2, 3이라는 요소를 합쳐서 공간이라 부르고 그 공간과 4의 시간이 합쳐서 우주 4차원이라고 부르고 그것은 6자리까지 다 통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4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주 6차원을 퉁 쳐서 얘기하는 거야. 우주 6차원을. 자, 그리고 나머지 차원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차원의 이해를 일단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의역을 한번 다시 갈 거예요.